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우리 파동 문명에 대해서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제로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 중에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 가운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입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 모으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3차원의 공간 세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이야기하는 가장 기준은 우리 인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들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흔히 그걸 소립자라고 하는데, 그럼 소립자에서 더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되면 파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수없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점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소립자가 소립자인 거지, 어쩌면은 다른 생물은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이 소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다라고선 지금 우리가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이파워고 또 하나는 맨땅요법입니다. 물론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이파워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게끔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땅요법은 바로 우리 지구가 우리한테 베푸는 혜택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격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뭉쳐서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바깥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천체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특성이 여러분들의 팔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넓은 세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널리 두루두루 살펴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강한 에너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약하고,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는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성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달, 별 이런 외계에 있는 천성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바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우리를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이 무엇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가 뭔지 잘 몰랐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뻗어나가는 에너지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이상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만을 가지고 세상을 따졌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뻗어나가는 세계, 바로 저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땅요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굉장히 크게 유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이 괴롭다는 건 결국 자의식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자의식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길게 내리면서 하는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상을 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적게 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해지는가 하는 이유는 명상 때문에 행복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은 지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여러분들의 귀에는 지금 안 들리지만 매 초마다 1초에 한 200번 이상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치고 있지만 어딘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개가 칠 때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 번개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땅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자가 여러분들 몸에 건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천둥이 칠 때 그 소리는 이 지구의 어딘가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는 지금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파장이 그 지구에 널리 퍼져 있는 천둥의 소리, 그것을 지구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 지구 고유 주파수하고 같은 파장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송가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고 안정된 느낌을 느끼는 것은 지구의 주파수하고 만났을 때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점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다음날. 맨땅요법은 길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꼭 해야 할 것이 사이파워하고 맨땅요법입니다. 맨땅요법은 물론 여러 번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이파워만은 특별하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세심하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사이파워의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땅요법을 사이파워를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하고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이벌이라고 해서 뭐 경쟁의식을 느끼는 그런 라이벌이 아니라 피타고라스가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피타고라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는 코스모스라는 세계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고, 또 피타고라스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X좌표와 Y좌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그 중에서 바로 X좌표 쪽을 택한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다가 전부 다 표시할 수 있다 그러고 그걸로다가 어떻게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파동을
하나의 입자화시키는 거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음악 시간에 배우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베토벤이 만든 거 아닌가, 아니면 모차르트 아닌가, 아니야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은 악보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사람도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동을 입자화시킨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도 옛날에 우상각지우라 그래서 뭐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입자화시킨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그 당시에 자기 제자 가운데 히파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자의 세계로 가면은 맨 마지막에는 끝이 없는 파동으로 변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다가 판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 몇 명 그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피타고라스는 바로 이 Y좌표의 세계를 몰랐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X좌표를 고집을 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설명을 X좌표로다가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게 X좌표 안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세계입니다. 물론 기감의 세계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 Y좌표의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심의 핵심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의식과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영혼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영혼이고 이것도 영혼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할 때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 장기 이식 수술을 했는데 평소의 성격하고는 다르게 변해버렸더라. 그래서 그 장기를 제공한 사람을 추적해서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성격하고 자기가 지금 변한 성격이 같더라 하는 이야기도 여러 군데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옛날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석가모니는 이 자의식의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의 생각의 정체는 무엇일까? 또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다가 나이 36에, 물론 그 36이 뭐 우리 한국 나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무렵에 석가는 우주의 기본적인 에너지 세계, 즉 우리가 말하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제로지대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용은 그 뒤에 벌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의식도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알 수 있는 이 자의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결은 바로 제로 포인트 에너지 세계, 즉 제로지대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래도 영특해가지고, 그러나 자기의 이 방법이 결코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석가가
앞으로 3000년 후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까 뭐 어쩔까 또 다른 새로운 법이 나타나서 그때는 내 법이 우스운 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석가모니의 방법 가운데 보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업진원이라고 해서 입으로 지은 죄를 없애는 방법. 입으로 지은 죄를 없애는 방법은 입으로 해결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자꾸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은 그 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석가모니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방법은 입자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석가모니가 이 내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군가가 더 훌륭한 방법이 나타나서 이것을 없애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 사람을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방법은 입으로 지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우주심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면 됩니다. 죄의식도 여러분들이 없애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단지 손으로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면 됩니다. 털면서 영혼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서 툭툭 털어버리면 없어집니다. 이게 손털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거는 내 영혼에 꼭 깊이 박혀있는 것이 좋다. 뭔가 저거는 내가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는 손을 이렇게 말면 됩니다. 이렇게 말면서 여러분들이 안에다가 영혼에다 심어놓는 겁니다. 영혼에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여러분들한테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현실 생활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사이파워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주차할 때라든가 요번에는 내가 꼭 차를 주차한다. 그러고서 주차장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차가 한 대 빠져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이파워가 된 겁니다. 이 사이파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처음에 들으면은 어렵게도 느껴지고 호황되게도 느껴지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영혼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이파워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옛날에 석가모니가 앞으로 시대에 새로 나타날 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그 제로지대를 찾아가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능력이 사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지 같은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이 영혼이 생각하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의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체로 자의식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제사는 어떻게 지내면 좋은 건지, 누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이런 것은 영혼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무시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은 이 손털기 같은 것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천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는 비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또 오는 바람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X좌표 세계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과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터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혼이 터득을 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현실 세계에 이루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런 능력을 도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첫 강의 때 능동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능동력이라는 말은 이 X좌표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뜻하거나 원한 바를 이 세계에서 강력하게 그리면은 사이파워가 이 세상에 이루어낸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능동력입니다. 바로 이 능동력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도락입니다. 이 도락이라는 말은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사용했던 말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네 집안은 전부 다 건강이 여의치 않았어요. 대부분 다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굳건하게 자기는 뜻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낼 것이다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어려운 전기기술자 기능사 자격증 따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정과 같은 데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엔 불이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 가지 불이 있지 않았어요. 아마 쉽게 말하면 30척짜리 담 하나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더 밝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 내가 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바로 생활의 편리함을 발명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맨 처음에 발명한 게 쌍소켓입니다. 소켓 하나에 담화가 2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면 밝아집니다. 그런데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그걸 발명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쫄라당 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 당시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그 만들어낸 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전부 다 사기로다가 만들었었는데 그때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게 축은기판을 녹여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세계는 자기가 아는 것 외에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결국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살려줬습니다. 전혀 전기하고 상관없이 선풍기 만드는 사람이 선풍기 밑바닥을 사기로 하니까 자꾸 깨지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하자. 이래서 그거 만드노라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그나마 공정히 연명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그걸로는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많지 않고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라는 것이 밤에 다닐 때 깜깜하면은 정말 다니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게 자전거 바퀴에다가 돌아가면서 불이 켜지게 하는 것. 지금도 아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요즘 뭐 배터리로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걸 만든 다음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 뒤로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수많은 발명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나라로부터 이젠 쇳덩어리가 없으니까 나무로다가 비행기를 만들 수 없겠느냐 해서 나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활약은 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 당시에 상당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범, 즉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마쓰시다 공장은 오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자기 처남이랑 전부 다 눈물을 머금고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 처남이 나가서 만든 회사가 산요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허락이 안 떨어져서 내내 독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걸 이겨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자기를 따르는 단 한 사람의 기능공과 같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오늘날의 마쓰시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나소닉이나 파이오니아? 내셔널이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이 영혼의 세계를 터득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걸
도락이라고 했습니다. 도애락. 바로 그것이 능동력을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